겁제. 근데 이게 아주 그냥 지우는 데는 또 장회장 옷들이 또 아주 깔끔해졌네 아주. 어? 꼭 이렇게 저 교수님을 오자마자 꼭 몇 번 이렇게 반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냐? 어? 난 지우고 욕먹는 거지. 청소하고 욕먹어. 자, 보면 여기 뭐냐? 생년겁제라고 써있지. 생년겁제는 비견과 같은 모양이지만 그러니까 겁제와 비견은 같잖아, 그지? 나하고 오행이 같고 음양만 틀린 거니까 사실은 동류지, 동류. 같은 종류라는 거야. 작용력은 틀리지만 동류라는 거지. 그래서 비견과 같은 모양이지만 조상덕이 박하다 그랬어. 겁제는 왜냐하면 재를 극하니까 재를 극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견 겁제 중에서도 겁제라는 놈은 조금 더 비견보다 심하잖아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 식신상간은 내가 생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간이라는 놈은 같은 아생자 식상이지만 상간이라는 녀석들은 내 기운을 도둑처럼 한다 그래서 이걸 독이라 그래 독이. 그러니까 얘는 어떠한 경우라도 나의 기운을 빼가는 기운이 강한 게 상간이거든. 근데 식신은 뭐냐 그러면 이게 내가 어떤 뭔가가 가득 차서 터질 것 같은 거를 기운을 다소곳하게 빼서 중화시켜 준다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식신은 뭐라 그러냐면 설정령이라 그래. 이게 표현 방법이 틀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이걸 공부를 하다 보면 상간은 그저 내 기운을 빼가는 도덕적인 역할을 하지만 식신은 나를 오히려 도와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 식신은. 그런데 비견 겁제를 볼 때도 그래. 비견은 우리가 겁제는 이제 전에 보면 우리가 사흉신, 사기신이라는 게 있었잖아. 네. 그래서 겁제는 무조건 흉신이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게. 근데 비견은 뭐다? 흉신도 됐다가 길신도 된단 말이야. 그치? 경우에 따라서 나를 도와주는 글자를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겁제라는 놈들은 무조건적으로 죄를 극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죄를 극을 당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죄라는 녀석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이라는 녀석을 생해주는 역할을 해. 그치? 그러면 나의 어떤 벼슬, 나의 자식, 나의 문벌, 나의 가문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겁제가 와가지고 재성을 극해버리면 이놈이 관을 살리는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관한테도 은근히 영향을 이놈이 미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년겁제는 비근과 같은 모양이지만 조상득이 없다는 거야. 관은 조상이잖아. 내 문벌이고 내 가문인데 조상득이 없고 또는 또 재산을 이어받아도 탕진하는 모양이라는 거야. 내가 조상한테 돈을 이어받아도 내가 조상한테 돈을 이어받아도 그걸 못 지킨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 사주를 보고 재물을 물려줬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서 이병철. 그러니까 이병철 그러지 마. 또 보험 들어가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잡으러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벌들이 이제 아들들이 많잖아. 아들들이 많으면 재벌들 주위에 꼭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물어보는데 비겁이 강한 애들이 있어. 비겁이 강한 애들은 일단은 물려주는 데서 제외가 되는 거야.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비겁이 강하면 조상 재물을 못 지키는 거야. 지킬 수가 없잖아. 그 돈을 까먹는 역할을 하니까. 그치? 또 비겁이라는 게 뭐냐? 이게 비견 겁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는 해야 되겠다는 의욕은 많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부모한테 내 재산을 못 물려받으면 나는 마음속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이 많고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계획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돈을 안 물려주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형제끼리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아버지한테서 반항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외국으로 나간다든지 타국으로 나가서 연을 끊고 사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야. 대표적으로 그 큰아들이 일주가 병월일주야. 어?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병한데 이게 5하면 내 가정에 내 자체에 보면 겁제를 깔고 앉아있잖아. 그치? 그러면 뭐야? 이게 무리거든 무리. 비겁은 같이 다니는 무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겁제는 내 부하라는 의미도 있어. 왜? 나보다 작은 글자잖아. 그치? 양간에서는 나보다 어린 글자잖아. 그래서 자기 부하를 몰고 다니면서 돈 쓰기 탕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런데 그 창업주가 누구냐? 원래 굉장히 사주관상에 유명한 분이었어. 그 어른이 누구라고 얘기는 내가 알겠지만 그래서 그 어른이 굉장히 그래서 그분 뒤에는 항상 사주 보는 사람들이 붙어 있었거든. 그래서 그게 아들한테 대물림이 안 됐다는 큰 아들한테.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이쁜 짓을 해 근데? 늘 그랬어? 아니 근데 다치고 나서부터는 뭐 많이 바뀌는 사실이에요. 뭘 바뀌어?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무슨 얘기하면 듣고 싶어서 말이야. 조 맞을 말이야. 그 뒤에 동갑은 뭐 기분 나쁘니까 지금 마시고. 아니 전 많아. 아니 나 많아. 아니, 두 개나 마셔. 이거 맛있어? 이거 15개. 아니 괜찮아. 줄게. 아니 괜찮아. 그랬어. 아니 그렇지만 저 뒤에 사람들은 뭐냐? 그만 마셔. 나 그만 마셔. 자, 원무에 그래서 재물을 탕진한다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의 비견도 중요하지만 겁재, 특히 양간에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늘 재물 관리에 신경 써야 돼. 응? 재물 관리에. 자, 그리고 시에 정편제가 동주하면 그랬어. 요 시에 여기에 위에가 정제고 밑에가 편제건 하여튼 정편제가 동주하라 그랬단 말이야. 동주하면 같은 그 시주의 위아래가 다 재성이 되면 그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말년까지 잘 산다는 의미가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 맞아요. 근데 요 뒤에 정편제가 겹치면 말년에 가난할 수 있다는 거야. 말년에 가난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있는 거고. 난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에 정편제가 같이 붙어 있으면 이게 제멋대로 산다. 그래. 제멋대로 산다. 자유부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 왜? 여기에 시에 있으면 이게 관을 생하잖아. 관을. 관을 생한다. 이런 말이 있지. 그래서 여자는 자유부인이고 그 다음에 만용기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비겁이 여기 지금 보면 정편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비견이라는 글자, 비견겁제라는 글자가 이제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정편제도 정편제지만 예를 들어서 비겁이 요 시에 가서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에 정편제가 동주하고 말년이 가능하다 이랬는데 요거는 지금 내가 보니까 정편제보다는 여기 이쪽 어디에 겁제나 비견이 있을 때 하는 얘기고 없을 때는 비견 겁제가 요 시에 가서 붙어 있었다라고 이제 정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시에 정편제가 동주하면이라기보다는 시에 비겁이 동주하면 이렇게 봐야 돼. 그리고 정편제가 있을 때 여기에 어딘가 겁제가 붙어 있을 때 그때는 시에 가서 정편제가 붙어 있으면 겁제가 말년까지 이거를 극한다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시에 이게 제멋대로 사는 것도 정편제보다는 요거는 비겁으로 봐야 돼. 비겁으로. 그래서 시에 비겁이 있으면 여자는 이게 이제 좀 타이핑이 좀 그렇다. 여자는 자유부인이라서 지 맘대로 사는 경우도 있어. 시에. 그 다음에 비겁은 만용기라는 거야. 만용. 자, 만용은 뭐야 이게? 오랑캐 용기라는 거야. 오랑캐 용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무턱대고 무작배기로 하는 어떤 그런 용기 같은 거를 만용기라고 해. 여기는 지금 보면 시정편제보다는 시비겁으로 이렇게 고치는 게 낫겠다. 응? 그래서 31번도 시에 비겁이 있으면 지멋대로 살고 시에 비겁이 있으면 만용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 그리고 사주에 비겁이 많을 때 시의 정편제가 되면 그때도 같은 기운이라고 봐야 돼. 응? 그렇게 정정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또 비겁이 많은 남자는 한번 결혼했던 여자와 결혼하거나 살던 여자가 바람이 나거나 상처, 이혼의 확률이 높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대운도 그렇고 대운에 남자가 비겁운이 온다든지 대운에 여자가 상간운이 올 때 이때가 뭐냐 하면 이제 남편을 잃거나 마누라가 죽거나 이혼을 하거나 결별을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 대운에서. 그래서 우리가 비견겁재운은 무조건 좀 죄를 극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10년 동안에 그런 부분을 벌어주고, 그 다음에 여자 사주에 상간 대운이 들어오면 10년 동안 남편을 극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록이라 그랬잖아. 네. 아까 록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 양간이든 음간이든 비견을 록이라 그랬다 그랬잖아. 록. 그러니까 시지에 여기에 록이 있는 경우야. 여기에 록은 여기서 볼 때 록이 아니, 다른 데서 볼 때 록이 아니고 여기서 일간에서 볼 때 록이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기록곡 시록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 시지에 록이 있는 사람들이 책이 굉장히 다부지게 생겼어. 응? 원래 체육인들은 비겁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야. 원래 운동선수들, 그 다음에 기자들, 이런 친구들이 사주에 비견겁자가 꼭 있어야 돼. 특히 비견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교훈이 거기에 겁제도 포함이야. 겁제도 포함되는데 그런 걸록이라는 것은 양간의 비견이야. 양간의 비견. 그러니까 이제 시에 있으면 이건 시록이라 그런다 그랬잖아. 월에 있을 때 걸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되게 이제 록, 걸록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또 시주에 비견 겁제가 동주하면 말년이 외롭다 이렇게 됐어요. 말년이 외롭고 말년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같은 비겁이라도 시주에 가서 있으면 좀 불편하겠지? 여기 노년으로 나와. 이거 맞죠? 노년? 네. 노년. 네. 그러니까 시에 가면 네. 여기가 우리가 이제 연월 일시잖아. 아까 우리가 원형 이종으로 볼 때 여기가 뭐냐라면 노년이잖아. 네. 그리고 이게 문밖이라는 의미가 있어. 사주는 여기까지는 보면 요게 문 아니야. 가정 이런 거고 여기는 문밖이거든 여기가. 그래서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식신상간을 한번 봅시다. 식신상간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야. 식신상간은 아생자 식상 그렇게 표현을 했어. 그래서 여자한테는 자식이고 내가 배가 아파서 놓은 자식이니까 식상은 여자한테는 자식이고 남자한테는 뭐다? 남자한테는 뭐 장모 또는 뭐 사위
뭐 이렇게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친의 관계를 설립해 보려고 하면 하연도를 잘 그려봐야 돼. 하연도를. 그러니까 한번 하연도를 그려봐. 이래가지고 내가 항상 갑이라는 것이 기준이 돼서 마누라는 천이가 재가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 밑으로 내려와서 요거는 첩이라는 의미가 있잖아. 밑으로는,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게 처가 형제들이야, 그지? 그래서 처가집이야, 여기가 처가, 그지? 요렇게 보면 뭐 여기 뭐 이쪽으로 마찬가지로 여기는 무토가 붙어 있어야 되겠지. 요렇게 뭐 이렇게 하든지. 여기는 자식이니까 관이니까 경금 신금이 되고, 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보라고 집에 가서. 그 아까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의 관은 뭐냐면 병정이잖아, 그지? 요거에 또 관은 또 임계잖아, 그지? 요렇게 이제 해보면 요거는 자식, 손자, 증손자 이렇게 나오잖아. 올라가면 아버지는 뭐야? 제가 되니까 무토야. 무토의 마누라는 이렇게 되지. 그럼 나한테는 이게 인수가 되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보면 그러면 내 마누라하고 우리 시엄마하고 보면 이렇게 보면 관이지. 이렇게도 눈에 금방 들어와. 그렇게 해봐야지. 안 그러면 저거 그냥 식상이 뭐더라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나의 이게 딸이면 딸의 남편은 병하니까 내가 볼 때는 식신이잖아, 그지? 내 마누라의 엄마는 내 마누라의 엄마야. 그러면 기토의 엄마가 뭐야? 화생토잖아, 그지? 나한테도 이것도 식신이잖아. 우리 장모가 식신이야, 그지? 사이도 식신이야, 그지? 그러면 사이하고 장모, 내 사이하고 내 장모하고 사이는 뭐야? 친구지간이야. 이게 이렇게 하면 또 그 사람들 사이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하연도를 그려보면 재밌는 게 너무너무 저걸 많아. 알고 저런 말을 만들어냈을까? 사이 사람은 장모 뭐 이런 그래, 거 그렇지. 알고 만들어냈을까? 다 이런 데서 나온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 그것도 여기서 나온 말 아니야. 야, 생각을 해봐. 나의 간이 나의 자식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가 간을 이기냐? 못 이기지. 그러면 시엄마가 볼 때 며느리가 지 관이잖아. 시엄마가 며느리 이기는 거 봤냐? 이거 봤어요. 못 이겨. 아니 봤어요. 옛날에 저를 죽였잖아. 누가?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아니,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죽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 명리라는 게 살아가는 이게 인생의 이게 과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알아. 그리고 이제 일간이 왜 중요하냐는 걸 알아요. 일간이. 예를 들어서 나는 갑인데 얘는 기토야. 네. 남자도 갑일 수 있고 여자도 갑일 수 있잖아. 그러면 기토가 친구인데 엄밀히 따지면 내 마누라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 그래서 보면 또 이게 또 기토의 고유 성질이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작용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사주가 임수인데 친구가 기토다. 그러면 사이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지껏 다 챙기기 때문에 얄미운 사람이에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따져보면 나와 저 사람의 관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친구예요? 친구라고 할 때 내 친구가 내가 임수면 내 친구가 또 기토가 있을 수 있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이프를 그려보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걔가 이제 생년월일을 알 거 아니야. 그럼 사주를 딱 뽑아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정한데 얘가 임수야. 그럼 뭐냐? 내 남편이야, 그 친구가. 서로가 합의돼서 들어와 있는 거야. 이상하게 친구끼리인데 마음에 드는 거야. 그지? 임수를 싫어해요. 임수 싫어해? 원래는 임수가 싫어 나는. 싫은데 미안해.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합의들에서만 잘 못해요. 잘. 근데 그건 부부합이잖아요. 이게 부부합이야. 이렇게 친구끼리도 이게 부부합인 거야. 나 이상하게 임자도 맨날 당하는데. 당하- 내가 당해. 그렇지. 임수에서 자꾸 꺼지니까 네가 오, 내가 어. 피해자야. 어? 정정. 정화일관이야. 정말. 부부나 해야지. 그러니까 임수는 네. 물이고 정화는 불이잖아. 네, 내가 맨날 어. 당해. 그러니까 꺼지지. 그리고 나서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럼 내가 당해 있는 거야. 근데 또 그게 네.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거절하지 못할 그런 이상한 인연이 쌓여져 가는 거야. 그게 또 사람 관계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글자가 명리를 알고 보면 대단히 이게 재밌는 부분이 많아. 여러분들 그렇잖아. 어디 가서 친구들끼리 만나고 하는데도 자주 보고 싶은 애들이 있고 같은 친구인데도 그냥 보면 그러고 안 보면 연락 안 하는 애들이 있지. 그런 게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400명 졸업하는데 보면 나중에 다 무슨 모임이라고 끼리끼리 놀지? 그렇죠. 얘들 모임이 있어. 보면 그 새끼들만 맨날 어울려 다니는 거야. 또 얘네들은 또 얘네들 모임이고 왜 그렇겠어? 뭔가 서로가 동화가 되니까 움직이는 거야. 이게 참 사람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해. 그렇다고 또 의식적으로 막 찾아다니고 너 나하고 안 맞아 이럴 필요는 없지만. 응? 자, 식신상관을 한번 봅시다. 식신은 지식을 활용한다 그랬어. 식신은 우리가 식신이라는 글자는 이게 알고 그러니까 이제 식신도 보면 목화토금수의 식신이 다 있잖아, 그렇지? 목, 화, 토, 금, 수 여기에 식신이 다 해당되지? 예를 들어서 수일간이면 목의 식신이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일간이 목일간이면 화가 식신이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목은 뭔가 하려고 하는 어떤 진취적인 기상. 응? 그래서 수일간의 목이 말이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알아? 그쵸. 돌아다니면서 배우려고 사방을 돌아다니는 애들이 수일간의 목 식신이야. 자,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인 그러면 수일간의 식신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개묘하면 수일간의 식신이잖아. 이 친구들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혹시 알아? 굉장히 활동적이야. 그런데 임일간의 인이고 개일간의 묘는 이게 이 임일간의 인을 가지는 여자들이 남편 복이 별로 없어. 대부분이 보면 이 친구들이 먹을 복들은 좋은데 남편 복이 별로 없거든. 왜? 이 식신이란 놈들이 결국은 관을 치잖아. 그치? 이렇게 보면 뭔가 접근이 되잖아. 그치? 단 개일간의 묘는 이게 남편인데 이거는 남편이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은 잘 안 해줘 나한테.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남편한테 많이 그래. 왜? 이거는 개일간에서 볼 때는 이게 천을기인이라는 글자거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 신설 공부할 때 다 공부를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지만 야 너는 그래도 뭐 남편 보고 있어. 너는 뭐 어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그러면 하는 거야. 개 입장에서 천을기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개 입장에서 천을기인. 개는 묘와 신이라는 글자를 보면 천을기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사람관계 했을 때 내 일간의 기인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굉장히 친해. 굉장히 친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안 선생 같은 경우는 갑일간이거든. 응? 갑이라는 것이 보면 지지를 보면 인이라고 해. 인. 그러면 신일간에서 볼 때는 인이 천을기인이야. 그래서 우리 지금 안 선생하고 장 회장이 뛰어나도 서로 그냥 편하고 좋은 사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속으로 또 그렇지 않다고는 어떻게 알았지? 역시 명리야.
그런데 이게 이제 천기가 누설됐네, 그지? 어디에서 먹냐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의 이 어떤 그런 교섭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아 이러면 병정아 그러면 유해라는 글자가 천을기인이거든 이게. 그래서 정아일간들은 있잖아. 밑에 뭐 닭띠, 팔월생, 뭐 돼지띠 이런 것들이 나한테 천을기인이야. 응? 그래서 이게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와 나라의 교섭을 하러 가더라도 거기에 단장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뭐 개똥이가 단장인데 그럼 사주를 빼보니까 일간이 뭐더라? 그러면 그 일간의 천을기인에 해당되는 친구들을 여기서 단장으로 사서 보내는 거야. 그러면 합의가 잘 되는 경향이 있어.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명리에서 주는 거야. 마스크 하나 나눠주는 거 파는 것도 여러분들 뭐 271, 뭐 381 그러잖아. 그치? 그것도 다 뭐야? 그것도 다 천을기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숫자에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기 어느 시골 갔는데 5일장을 쓰는데 어떤 때는 1일 6일장이고 어떤 때는 2일 7일 그렇잖아. 그거는 그 동네의 산세를 보고 아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모르면 신기한 건데 알면 하나도 안 신기해. 길거리 지나가다 야 이 동네에 저 5일장 쓰는데 뭐 3일 8일 장 쓰지?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는 산세를 보고 아는 거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명리야. 여러분들 다 배웠어 지금. 오행 판별법 보면 쭉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걸 머릿속에 놓고 있으면서 자꾸 내 거가 되도록 자꾸 궁시렁거려야 돼. 잠잘라 그러면 자꾸 희져야 되고. 여러분들 그 뭐야 밀가루는 뭐야 이거 반죽을 계속 잊었잖아. 왜 그래? 점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모든 일이라도 있잖아. 모든 부분에 점도라는 게 있어. 점도. 이거는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해. 밀가루만 점도가 있는 게 아니야. 밀가루만. 보면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도 계속 저어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내 편이 되는 거야. 공부도 똑같은 거야. 내가 살펴보지 않고 엎어놓으면 책 덮어놓으면 있지 그 다음날 되면 딱딱이 굳어가지고 물을 줘도 이겨지지도 않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화가 돼야 된다. 자, 식상은 그랬어. 식신상가는 우리가 왕상, 휴수, 사라는 거 공부했지. 근데 거기에 보면 휴라는 데 해당된다 이 말이야. 휴는 뭐냐? 휴식. 그래 휴식이다 휴식. 내가 나한테 기운이 빠져나간 거를 휴라 그래,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식상은 뭐냐 그러면 기질상 낙천적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식신상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이 됐어 이런 거 잘해. 왜? 식상은 뭘 극하냐? 식상은 뭘 극하지? 관을 극하잖아. 관은 뭐야? 규율, 무슨 강제 뭐 이런 거잖아. 근데 그거를 식상이 극제하니까 사람이 좀 느슨해지는 거지. 그래서 식상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낙천적이 많아. 낙천적이. 그리고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또 낭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는 거야. 낭만 알아? 낭만이 뭐냐? 세뱃코 불러와야지. 뭐? 세뱃코 불러와야지. 낭만에 대하여 물어보게. 낭만이 여러분들 로맨스야. 로맨스. 로맨스를 낭만이라 그래. 내가 하면 낭만 로맨스고 네가 하면 뭐라고? 그런 데는 잘하네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맨스라는 게 낭만이거든. 근데 낭만이라는 게 이게 한자로 무슨 뜻인 줄 알아? 이 낭이 무슨 낭자냐?
파도? 주머니. 아니 파도만 아니야? 영남, 파도만 알아? 영남. 어. 아닐까? 이거 더위 먹었나 보네. 막 찔러대네. 네, 많이 틀려졌어. 많이 틀려졌어? 남이라는 게 뭐냐면 물결이야. 물결. 일렁일렁.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마음에 물결이 인다 그러잖아. 뭔가 감정이 생기면 물결이 인다 그러지. 파도는 저거보다 급수가 좀 높아. 그러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시냇가에 발 담그고 있으면 나한테 와서 건드리는 게 뭐냐? 물결이 와서 건드리는 거야. 그렇죠.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 일파만파란 말이 있잖아. 여러분들 강에다 던져면 되나? 저수지 같은 데 돌 하나 탁 던지면 물결이 쫙 번져나가지. 그게 뭐냐? 돌에 의해서 움직인 표상이 아니라 그 물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이야. 대나 붙으면 소주 마시니까. 물결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로망스라 그래. 그리고 이게 뭐냐면 만이라는 게 뭐냐면 젖어든다는 뜻이야. 물결에 젖어진다예요? 몰랐지? 요거는 사전에 보면 만연되다, 만연하다 이런 뜻인데 원래 뜻이 그 물결에 우리가 이렇게 동화돼서 젖어든다는 뜻이야. 소주도 많이 마시는 거 많이 본 거. 아유, 우리 교수님이 낭만적인 줄 몰랐네. 감정이 아이 쏙. 그래서 우리가 식상은 뭐냐면 낭만파라 그래. 근데 식신은 좀 후덕하고 상가는 뭐냐 조금 별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 좀 사람들이 보면 신체가 있잖아. 식신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안 먹어도 사람들이 통통하게 생겼어. 안 빠지나 그러니까? 안 빠지지 그. 우리 딸내미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오동통하지? 원래 식신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면 먹질 않아도 오동통하고 부덕하게 생긴 거야. 상가는 뭐냐? 상가는 꼬챙이 같아가지고 상가는 보면 말이지 그냥 그래서 상간이 발달되는 사람들이 보면 꼬창해. 상관이 있는데 후덕하게 생긴 건 어떻게? 그거는 이제 상간이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는 거지. 상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면 상간이라는 글자는 사실은 식신보다 상간을 더 쳐주는 사람들이 많아. 상간을 왜? 이게 나쁜 기운만 빠지면 상간처럼 재능이 좋은 게 없거든 이게. 그래서 상간은 뭐라 그래? 타고난 재능이라 그래. 타고난 재능. 상간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재능이라 그래. 버쩍버쩍 하는 거 말이야. 순간적으로 뭐 들으면 탁 하고 말 받아치는 거 있지. 그거는 상간 따라갈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상간이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격 중에 가장 좋은 격이 뭐야? 상관 회의적. 상간 회의적이야. 근데 그걸 또 안 까먹고 있네. 그럼 밑에가 상관이어야 돼? 아니 그거는 관계없어. 상관없어? 근데 밑에가 상간이든 위에가 상간이든 아니면 상간이 있고 옆에 상간이 있든 옆에 상관이. 그래서 그걸 상간 편견 이걸 가장 격이 좋다 그래. 특히나 우리가 보면 신금일간에 인수가 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금의 그 인수가 뭐냐면 진토잖아, 그치? 그래서 임진월의 신금이 이게 최고야. 임진월의 신금. 그러니까 임진월이든 임진시든 하여튼 임이 있고 진이 떨어져 있던 하여튼 그거는 근데 신금은 그래서 무조건 인수를 봐야 돼. 저게 상관이거든. 근데 상관인데 굉장히 좋아.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말이야 일단 머리가 엄청 좋아. 두 번째 신금이 진토를 보면 부자야. 신금이 진토를 보면. 부럽지? 근데 이 신금 일주가 나를 엄청 귀찮게 해. 왜냐하면 임수일간은 신금 보면 되게 피곤해. 근데 신금은 나를 계속 찾아. 당연하지. 신금은 무조건 임수를 봐야 돼. 어디서 보든 임수를 봐야 되는데 자기 사주에 인수가 신금을 보면 엄청 피곤해. 그래서 피곤하지만 뭐 나쁘진 않죠. 그게 정인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내가 해준 만큼의 영향을 못하지. 내가 10개 해주면은 한 9개 돌아오면 이렇게 생각해요. 직권하고 또 많이 쓰네. 10개 주면 9개는 돌아와야지. 부부하는 게 그냥 다른 거야. 아 부모가 아니고 나는 이제 이거 파트너 관계 얘기하는 거야. 그래. 부부는 이미 갑이야. 자, 식신상가는 의식주를 의미하고 의식주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지? 의식주를 의미하고 탐구심, 언어 능력,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식상은 없다 그래. 왜? 식상은 꼭 누군가에 의해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의식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식신이라는 글자가 특히나 갑을 쓰는 사람이 사주에 병인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요것도 1급이라 그래. 1급. 응? 아까 이게 신금에 인진이 있는 것도 1급이고 요게 1급이야. 이걸 뭐라 하냐면 목화 통명 사주에 가장 격이 높은 거를 간목일간의 병인이 떠 있는 사람. 응? 특히나 이 식신이라는 글자가 밑에 생지를 깔고 앉아 있으면 최고로 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냐면 식신생궁이라. 식신생궁이라. 식신생궁의 특징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수야, 장수. 장수야. 저거 그럼 개묘도 해당돼요? 개묘도 이게 보면 이 자체가 좀 다 식신이잖아 이게. 네, 식신. 더더욱이나 이게 뭐냐면 천을 기니까 겸해일간데 괜찮은데 주변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도 약간 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개 식신은 을이잖아, 그지? 그 밑에 이제 개수일간에 을묘가 또 있으면 이게 식신의 왕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득부득 배우면 이런 걸 배우는데 간목에 병인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 1위가 장수야. 이거는 90이 넘게 살아. 거의. 그리고 약 흡수율이 엄청 좋아. 그래서 몸이 아픈데 약 먹으면 하루 이틀만 먹으면 나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 또 말을 엄청 잘해.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많아. 그래서 간목일간들 볼 때 병인이 어디에 떠 있는지 한번 찾아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냉큼 데리고 와. 응? 알겠지? 자, 오늘은 식신의 의식주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